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첫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도 이달의 책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책은 SF 소설 한 권을 들고 왔어요. 천선란 작가님의 모우어입니다. 네, 천선란 작가님은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김초엽 작가님과 함께 양대산맥으로 불리고 있는 분이시죠. 천선란 작가님. 히트작이 굉장히 많고요. 나인부터 시작해서 천개의 파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노랜드, 그리고 이 작품인 모우어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워낙 입소문을 많이 들었던 작가님이라서 꼭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 작품 모우어가 제목부터 시작해서 왠지 제 눈길을 끌었었고, 이번에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어들게 됐습니다. 읽고 난 뒤의 소감은 뭐랄까요? 요즘에 SF 작품들이 되게 그렇지만 단지 기술과 미래에 대해서 신기함을 보여주는 그런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거나 인간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 작품도 역시 인간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많았고, 특히나 천선란 작가님 SF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뼛속 깊은 외로움, 상실, 이런 감정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천선란 작가님표 SF의 그 무드가 아주 살아있는 작품이다. 주변에서 천선란 작가님의 추천을 들을 때 항상 들었던 얘기거든요. SF 작품치고는 아주 감성적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식의 추천을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작품들의 배경이 인간 문명이 몰락하고 난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흔히들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많이 말하는데 인간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의 상황을 그리는 그런 SF 작품들이 많은데, 이 모우어라는 단편집에도 그런 상황 설정을 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명이 쓰러지고 난 이후의 상황이니까 뭔가 굉장히 쓸쓸하고 적막하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계심이 굉장히 크고 그런 식의 상황 설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 무드가 쓸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외로움과 상처, 상실, 고독, 이런 감정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짙게 배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F 소설이라기보다는 SF적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인간의 외로움과 상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들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정서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소설들에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과 다를 뿐 정서적으로는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지금 사회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각자 고립돼서 외로움에 갇혀있고 서로 관계하기 어렵고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을 미리 선취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도 저희가 예전에 봤던 SF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광경이 많잖아요.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는 시대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SF 소설이 유난히 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많이 읽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SF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SF 소설들을 많이 읽거든요.
예전에는 SF 소설은 마니아들이 읽는 그런 장르 소설이라 그러죠. 그런 조금 전문화되고 덕질을 하는 그런 분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런 소설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천선란 작가님이나 김초엽 작가님 같은 분들은 그런 국내 SF 소설의 붐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에서 풍기는 그 분위기, 쓸쓸함과 외로움의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언뜻 떠오르는 작가분이 계셨는데 바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가인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신카이 마코토라는 작가님의 작품들은 SF적인 주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의 소재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작품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인 거리, 고립,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고 그런 정서가 짙게 배어 있거든요. 서로 닿으려고 하는데 닿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움 이런 정서가 짙게 배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분의 작품들이 아주 명확하게 떠올랐어요. 너무 정서가 비슷해서 그분의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스즈메의 문단속이나 날씨의 아이나 아주 크게 흥행했던 너의 이름은 같은 대작들이 있지만 그 작품들보다 그 이전의 작품들 그러니까 초속 5cm나 별을 쫓는 아이, 언어의 정원 이런 작품들이 그런 분위기, 정서가 아주 전면에 드러나 있는 작품들이고 그 작품들을 보면 가슴이 아주 몽글몽글해지면서 감정적인 여운이 아주 길게 남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런 감성이나 분위기가 작품의 전반에 나와 있다는 점에서 천선란 작가님과 신카이 마코토는 어떤 서로 비슷한 지점이 있지 않나, 정서와 감성 면에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이 소설을 읽고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을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 모호라는 단편집은 작년 말에 출간이 되었고요. 꾸준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총 8편의 단편을 싣고 있고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문명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탄생한 문명들 혹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추천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선란 작가님의 이 작품집은 그렇게 술술 읽히는 작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작가님께서 소설을 흥미 위주로 전개하거나 사건의 갈등과 해결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그런 식의 전개 방식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정서가 전면에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야기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소설집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과가 말했어나 그리고 입술과 이름의 낙차, 제목도 쉽지 않은데 이런 작품들은 뭔가 의식의 흐름대로 쓰여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화자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서 진술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 상황과 이 이야기가 누구 입장에서의 이야기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혹은 짜맞추어야 되는 그런 능동적인 읽는 태도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입술과 이름의 낙차라는 소설은 재미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데 한 인간의 의식에 다른 인간의 의식을 심는다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이야기인지 거기에 심어진 다른 의식의 이야기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그런 상황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나가기보다는 읽으면서 그런 상황을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누구 얘기지? 왜 줄거리가 잘 안 들어오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진득하니 읽어가다 보면은 그 상황을 짐작하게 되고 아 이런 점이 있구나, 아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소설이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또 한 번의 재미가 더 오는 그런 묘미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쿠시룩이라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SF 작품들에서 아주 많이 다뤄지고 있는 그런 소재죠. 의식을 네트워크상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OTT에 소개가 된 에일리언 어스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의식을 다른 기계에 다운로드해서 활동하는 사이보그도 아니고 AI도 아닌 합성인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정의라는 작품도 의식의 다운로드, 이런 개념을 담고 있고, 블랙미러라는 전 세계에 칭송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영국의 SF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도 그런 설정이 많이 등장합니다. 쿠시룩도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네트워크에 업로드된 의식인지 막 헷갈리면서 읽어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런 특이한 소재의 SF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천선란 작가님의 이 작품은 업로드된 의식들이 느끼는 외로움, 고독감, 고립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 증발해버리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쓸쓸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간에 등장하는 서프비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유사한 소재의 작품으로 엑스맨을 들 수가 있어요. 혹은 작년에 제작이 됐었던 드라마 무빙하고도 비슷한데, 아이들 중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든가 혹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엑스맨의 그 학교처럼 그런 하우스라는 집단이 등장을 해요.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과 아이들 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 소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다만 여기서도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 상처들,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다루고 있습니다. 뼈의 기록이라는 작품은 장례를 치러주는 AI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AI 로봇이 장례를 치러주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상실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 이별이라는 정서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 돋보이는 작품은 역시 표제작인 모우어인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문명에 대한 성찰을 하는데 그것을 언어를 중심으로 전개를 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명이 그래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정이고요. 그래서 멸망한 이후에 인간 공동체에서는 언어 사용을 금기해요. 그래서 언어를 쓰지 않도록 강요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아이가, 모우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가 다시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것은 언어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어떨 때는 언어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갈라서게 되고 이런 면이 없지 않은데,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진심 어린 소통은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다.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끼리는 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인간 문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언어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언어 철학을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자연과 인간, 문명, 그 사이에 놓인 언어의 딜레마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작품인 얼지 않는 호수도 역시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이고, 한 아이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함을 위해서 어디론가 멀리 떠난다는 이야기인데, 약간 종교적인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쓸쓸함과 애틋함, 그리움이 짙게 배어있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천선란 작가님의 SF소설은 SF소설이지만 인간의 아주 예민한 감수성과 정서들, 외로움과 따뜻함에 관한 감정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감성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표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든 서로가 서로에게 닿으려고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몇 가지 문장만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미워하는 건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불을 피워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네, 한 문장의 대사만으로도 작가님의 이 소설의 정서가 물씬 담겨 있네요. 모호라는 단편의 첫 장에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인간은 자연에서 떨어져 나왔어. 아주 한때 하나였겠지만 인간의 언어가 언어를 가진 인간이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 생태계의 이방인이 된 거예요. 네, 생태계의 이방인, 그것이 인간, 문명을 이룬 인간이 가진 딜레마이자 슬픔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어를 취하면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감각이 죽어. 언어는 감각을 납작하게 만들어. 사고와 판단이 형태에 묶이지. 네, 이것도 언어가 가진 딜레마인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지만 언어가 우리의 감수성과 감각을 납작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는데, 개념화하면서 단순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것을 표현하라고 할 때 아무리 언어로 표현을 해도 우리가 느낀 그대로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언어가 가진 딜레마인데,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언어의 딜레마이자 곧 문명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삶에 대한 인간의 유난한 애착과 불안, 인정욕구 따위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이건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네,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죠. 인간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달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인간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문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많은 잘못들, 전쟁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 모두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했지. 그림자로는 모든 나비가 똑같아 보이는 동일성. 하지만 결국 같은 나비가 아니라는 차별성. 네, 이 대사도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대사고요. 마치 철학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쟁을 하는 한 장면과도 같아요. 저는 이 대사를 메모해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네, 이렇게 오늘 천선란 작가님의 SF소설 모우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다른 영화들이나 애니메이션, 드라마들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이달의 책 소개를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